안녕하세요. 저는 펑 아저씨를 만든 김미소진이라고 합니다. 네,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저와 그림책을 만들고 있기도 한데 이제 그 아트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파우치와 같은 그런 디자인 제품에 들어가는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. 사실 그 펑 아저씨의 그 모델이 저예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 이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이제 데뷔작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뭔가 담았다기보다는 그냥 좀 호기심을 발휘를 시키고 싶었어요.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책 보시는 분들이 이 아저씨는 왜 거의 반나체로 이렇게 앉아있지?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당근 할아버지가 살짝 보이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? 뭐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장면을 표지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. 이제 이 이름을 사실 이제 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. 뭘로 해야 될까?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펑 아저씨라고 짓는 거 어때?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를 듣고 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이거는 정말 펑 아저씨로 가야겠다. 그런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을 보면은 거기에 발명가나 이제 과학자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뭔가 발명품을 만들 때 펑 하고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발명가라는 직업이랑 펑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펑 아저씨라고 짓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.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그 발명가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 화장실에서 되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갑자기 확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진짜 진척시켜서 발명품으로 실제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펑 아저씨도 뭔가 이제 발명가니까 그런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있을 때 좀 뭔가 독특해 보이면서도 또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화장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펑 아저씨라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기획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당근 할아버지 어떤 하루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어요. 근데 이제 그 당근 할아버지 어떤 하루라는 그 스토리는 사실 이제 무산이 됐어요. 근데 이제 펑 아저씨의 이야기에 뭔가 그 당근 할아버지를 부활시키고 싶었어요. 제가 그 당근의 생김새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 색깔도 주황색이랑 초록색 이렇게 대비가 되기도 하고 당근 할아버지라는 캐릭터에 너무 제가 애착이 많이 가서 이제 부활시키자 해가지고 펑 아저씨에 등장을 시키게 되었어요. 이 명화에서 보시면은 그 펑 아저씨가 기쁠 때는 그 명화도 되게 밝고 기분이 좋은 그런 명화가 나오고 또 슬프거나 괴로울 때는 똑같이 이제 어두운 그런 느낌의 그림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결말을 보여주는, 미리 보여주는 그런 복선을 위한 장치로도 그 명화 패러디를 사용을 했습니다.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고 좀 너그럽게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뭐 실수를 했을 때도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? 난 왜 이거밖에 못할까?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다음엔 뭐 다르게 선택해보면 되지. 아니면 그래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. 이런 식으로 좀 너그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뭔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똑같이 이렇게 같은 톤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어떤 부분에서 과장을 하기도 하고 뭐지?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그런 어머니만의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펑 아저씨의 주인공의 감정에 좀 이입해서 이 장면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이한테 직접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발명품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되게 이 표정을 보면 설레잖아요. 그러면 아이한테 펑 아저씨는 지금 이렇게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?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직접 감정 단어를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 엄청 설렐 것 같아요. 아니면 엄청 뭔가 신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에서는 되게 감정이 또 확 변하잖아요. 처음이랑 다르게 되게 뭔가 괴로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서 직접 아이가 감정 단어를 선택하면서 그거를 말할 때 아이의 뭔가 그런 감정을 배우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읽을 때 좀 펑 아저씨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둬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, 지금 현재 이제 독립출판물로 그림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8월 중순쯤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 에세이인데 이제 제가 20살 초반 때부터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그 카톨릭 신자라서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로 적은 책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곧 나오게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이렇게 그림 에세이를 만들고 있지만 제가 그림책을 정말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도 그런 그림책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오목볼록별 이야기라는 책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네, 오목나라 사람은 손이 이렇게 레고손처럼 되어 있고 볼록나라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어느 날 볼록나라 아이가 탑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그때 오목나라 사람이 그 볼록나라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친해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보고 스토리가 되게 감동적이고 이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인 것 같아요. 먼저 첫 번째 책은 이 몬테루소의 분홍벽이라는 책이에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신 그 아라엘 료지 작가님께서 그리신 책인데 이 책에 이제 그 고양이가 등장을 하고 이 고양이가 계속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분홍벽이 나와요. 그래서 그 고양이가 꿈속에 분홍벽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인데 꿈을 찾아 떠나는 분들께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책이어서 이 책을 처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이 친구란 뭘까라는 책인데 이 책 판형도 되게 크고 여기 등장하는 이 그림들도 되게 큼지막해요. 그래서 눈에 확 띄는데 이 책은 이제 친구라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에요. 그래서 되게 짧은 글이 들어가고 이제 그림도 단순하긴 한데 보면서 저도 이제 저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작고 하얀 펭귄이라는 책인데 책에 등장하는 흰색 펭귄이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작고 하얀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회색과 까만색이에요. 그래서 자기의 모습에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있을 때 이제 엄마 펭귄이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데 그런 문장들이 다 너무 마음에 와닿고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많이 위로를 얻어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와 부모님, 독자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힘들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얼른 이 상황이 나아지면서 또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